네, 안녕하세요. 안산대학교 경영학과 오종철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요.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위대한 경영자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의 삶과 또 그들의 말을 살펴보는 위대한 경영자들의 삶과 말.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세상을 바꾼 혁신가이자 또 애플이라는 세계적인 기업의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스티브 잡스의 트레이드 마크인 터틀넥과 동그란 안경 그 사이로 보이는 저 눈매가 굉장히 매섭고 매력적이죠. 예, 스티브 잡스는 1955년 샌프란시스코에서 태어났습니다. 56세 되던 해 2011년에 췌장암으로 조금 이른 나이에 돌아가셨죠. 그의 발자취, 그의 업적들은 혁신의 아이콘으로, 그를 혁신의 아이콘으로 부르는데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스티브 잡스의 유년기는 참 불행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본인 스스로도 그 자서전에 그렇게 쓰기도 했는데요. 미혼모 가정에서 출생을 해서 양부모에게 입양이 되었고요. 그래서 뭐 많은 어떤 이런 사랑 이런 것들과는 좀 동떨어진 유년 시절을 좀 불우한 유년 시절을 보냈다고 하죠. 그다지 천재적인 면모도 없었고요. 그래서 학창 시절을 지나면서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지도 못했고요. 조금은 괴팍한 성격으로 사회성도 그렇게 있지 않았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휴렛 패커드에서 인턴이라는 것들을 거치면서 컴퓨팅에 관심을 좀 갖게 되고요. 그곳에서 애플의 창업들, 같이 공동 창업자인 스티브 워즈니악을 만나게 되는 아주 운명적인 기회를 갖게 됩니다. 이후에 짧은 기간의 인턴을 마치고 대학 리드 칼리지라는 곳에 입학을 하게 되는데요. 그곳에서도 사실은 쉽게 적응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학기 만에 대학을 중퇴를 하게 되고요. 인턴을 하면서 만났던 스티브 워즈니악이랑 같이 1976년 애플이라는 회사를 만들게 되고요. 거기서 애플2라는 컴퓨터, 퍼스널 컴퓨터 시대를 그 컴퓨터 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애플2 컴퓨터를 만들게 되면서 굉장히 큰 성공을 기대하게 되죠. 애플이라는 퍼스널 컴퓨터를 시작하게 되면서 성공이 보장된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그가 가지고 있는 그런 괴팍한 성격, 굉장히 고집스러운 성격 이런 것들 때문에 직원들에게 굉장히 큰 원성 불만을 많이 가졌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창업하고 본인이 만들어서 일궜던 그 기업에서 불과 10년 만에 쫓겨나게 되는 처지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쫓겨나는 그런 실패를 경험하더라도 스티브 잡스는 좌절하지 않았고요. 넥스트라는 회사를 새롭게 설립을 했고요. 거기에서 컴퓨터 워크스테이션을 개발하는 작업들을 진행하면서 회사를 점점점 성장시키던 중에 사업의 영역 중에 하나에 이제 어떤 애니메이션, 그래픽 관련된 부분들이 필요해서 픽사라는 애니메이션 회사를 인수하게 되는데요. 이 픽사라는 회사에서 디즈니와 함께 합작해서 애니메이션을 제작하게 돼요. 그 당시까지만 해도 애니메이션이 그렇게 주목을 끌던 시기가 아니었지만 애니메이션이라는 토이스토리를 출시하게 되면서 굉장히 큰 성공을 거두게 되죠. 같은 시대에 애플이라는 기업은 점점점 쇠락하고 있었던데요. 그 상황에 다시 한번 스티브 잡스에게 구원을 요청하게 되죠. 그래서 애플의 CEO로 다시 한번 화려하게 복귀해서 이 컴퓨터 내부가 훤히 보이는 컬러풀한 컴퓨터인 매킨토시 그리고 굉장히 유니크한 디자인의 그 아이팟이라는 MP3 플레이어를 출시하면서 굉장히 큰 성공을 거두게 돼요. 그래서 애플을 그 파산 위기에서 다시 한번 구출하게 되는 큰 업적을 남기게 되죠. 이 스티브 잡스의 철학은 그랬던 것 같아요. 성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성능 못지않게 자기만의 디자인 철학 그리고 그것들을 담아내고 사람들은 직접 자기 입을 통해서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를 파악해내는 그런 탁월한 능력이라는 것들이 그를 혁신가로 부르기에 손색 없는 그런 면모를 보였던 것 같습니다. 이후에 2007년에 본인이 시작했던 퍼스널 컴퓨터 시대를 종식시키고 새로운 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아이폰이라는 것들을 출시하게 되죠. 이쪽에 스티브 잡스가 계시네요. 이 아이폰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세상에 이제 새로운 어떤 혁신의 출발을 알리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이 사진은 2007년 맥월드에서 아이폰의 출시를 알리는 스티브 잡스의 프레젠테이션 사진인데요. 화면인데, 여러분들 혹시 프레젠테이션과 관련돼서도 어떤 인사이트를 생각하고 계시다면 이 영상을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굉장히 좋은 도움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본인이 살았던 이 시대를 선도해 나갔던 혁신가이자 위대한 경영자인 스티브 잡스가 남긴 명언을 간단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명한 명언이죠. 2005년 스탠포드 대학의 졸업식에 졸업 연설자로 등장을 해서 남겼던 명언인데요. 예, 같이 한번 보실까요? Stay hungry, stay foolish라는 명언입니다. 너무 짧은 얘기죠. stay hungry, 배고픈 채로 머물러 계세요. foolish, 바보인 채로, 우둔한 채로 머물러 계세요. 이런 정도 느낌인데요. 한국말로는 이렇게 번역이 돼서 보이더라고요. 항상 갈망하라, 우직하게 나아가라.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찾아보시면 여러 가지 그런 해석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느낀 그 해석 그대로 보면, 스탠포드라는 대학의 졸업식에서 이제 대학을 막 졸업하는 젊은 사람들에게 스티브 잡스가 한 15분, 20분 정도 되는 그 짧은 연설 말미에 이 이야기를 던져요. 어떤 의미로 던졌을까? 제가 느끼기에는 이 메시지는 그 스탠포드의 졸업자들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아니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그 메시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대학에 입학을 앞둔 여러 학생들에게 남기는 메시지 아닐까 생각해봤어요. 배고픈 상태로 머물러 계세요. 또 바보인 상태로 머물러 계세요. 라는 이야기를 젊은 사람들에게 했을 땐 어떤 마음이었을까라는 것들을 생각해봤는데요. 여러분들, 배고픈 사람과 바보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겠어요? 배고프다, 바보, 멍청하다. 공통점은 뭔가에 대한 결핍이죠. 배고픈 사람은요, 배가 비어 있고요. 바보, 멍청한 사람은 머리가 비어 있는 사람이에요. 바보는 늘 어떤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자기의 기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요. 배고픈 사람은 그냥 어떻게든 배를 채우기를 원하죠. 여러분들 배고파 본 적 있으세요? 저는 여러분들 그렇게 안 보이시겠지만 한 4끼 정도 굶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와, 정말 눈이 돌아가는 느낌이더라고요. 뭔가를 볼 때마다 저것들을 내가 먹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거든요. 이것처럼 배고픈 사람, 바보 이런 사람들은 어떤 것들을 우리가 판단하거나가 아니고요. 무조건 우리가 받아들이려고 하는 이 부족함을 채우려고 하는 욕구를 가진 사람들인 것 같아요.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미래는 이렇게 지속적으로 무언가를 배우기 위해서 또 익히기 위해서 갈망해야 된다는 얘기를 우리에게 전달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고등학교까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을 가면 다 끝난 것처럼 혹은 좋은 대학에 가서 열심히 취업 준비해서 좋은 회사에 취직하면 마치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것처럼 이거 아니라는 거죠. 예전에는 그랬을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 세상은 여러분들이 우리 인간의 수명이 굉장히 길어졌어요. 그래서 무언가를 그 인생 동안에 계속 배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더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지 않으면 굉장히 불행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더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노력을 지속하는 사람이 더 성공적인 삶에 가까워질 수 있다라는 것들을 스티브 잡스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stay hungry, stay foolish라는 이야기로 그렇게 전달하는 것 같아요. 마치 자기가 그렇게 인생을 살았던 것처럼 말이죠. 네, 이 영상을 통해서 스티브 잡스의 삶이나 그의 말을 조금은 더 오늘도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위대한 경영자들의 삶과 말을 알아보는 2번째 시간이었는데요. 여러분들 기회가 된다면 다음에 또 다른 경영자 그들의 말로 여러분들 한 번 더 만나 뵙길 기대해 봅니다. 예, 지금까지 저는 안산대학교 경영학과 오종철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